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과 교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가 절실합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김을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CTV 8월 첫째 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토마스 선교사가 백령도에 한문 성경을 전한 지 1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백령도 현지에서 복음전례의 발자취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기념비 제막식과 함께 웅진군이 참여하는 기념공원 조성 계획도 발표돼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민균 기자가 소개합니다. 총회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최북단 백령도에 모였습니다. 총회 기념사업위원회 주관으로 인천노회 임원들과 백령시찰 소속 13개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성경전례 160주년 기념예배와 기념비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곳교회에서 기념예배를 드리며 160년 전 토마스 선교사가 백령도 두문진에 정박해 성경을 전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종혁 총회장은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이 복음의 시작이었고 백령도는 복음과 말씀의 성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작고 외딴섬에 불어난 백령도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는 복음이 발을 내디딘 최초의 성지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너진 감격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사명을 붙들고 다음 세대를 위해 씨를 뿌리는 신앙의 계승자로 다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성경전례 160주년의 선교적 의미를 고찰하는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유해석 교수는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전례 사역에 관한 사료를 발굴해서 발표했습니다. 유 교수는 당시 평안감사 박 교수가 보고한 장계를 연구하고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개신교의 첫 번째 순교자라고 밝혔습니다. 1930년도까지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던 최초의 선교사이며 평양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의해서 토마스와 제너럴 셔마노드에 대한 왜곡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어 총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은 백령호수 옆 공터로 이동해 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서해 최북단비가 있는 이 공터는 백령도 방문객들이 꼭 들르는 곳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토마스 선교사 성경전례 160주년 기념비는 높이 4m에 이릅니다.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한 문경복 옹진 군수는 예산 4억 5천만 원을 들여 이곳을 성경전례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념 행사를 준비한 배만성 목사와 이봉우 목사는 성경전례 160주년의 의미를 잊지 않고 세상에 빛이 되는 복음을 온 땅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기념비를 제막하면서 마음이 참 뜨겁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토마스 선교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좋은 기념비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백령도의 복음을 전례해 주었던 것처럼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념관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총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가 협력해 주셔서 토마스 선교사 건립 기념관이 잘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성경전례 160주년 기념예배와 기념비 제막식은 백령도가 한국 기독교 복음화의 중요한 시발점임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CTV 뉴스 박민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10회 총회 선거를 위한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임원과 상비부의 입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10회 총회 선거를 위한 입후보 등록이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됐습니다. 부총회장 장봉생 목사의 총회장 후보 등록을 필두로 부총회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직과
상비부장 및 공천위원장, 그리고 선관위원과 재판국원 후보 등록이 일제히 마무리됐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는 동광주노회 고광성 목사와 남경기노회 정영교 목사가 등록을 완료했으며 장로 부총회장엔 대경노회 홍석환 장로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당초 경청노회의 추천을 받았던 김상교 장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부서기엔 황선호의 유병희 목사와 중서울로의 이상현 목사가 등록을 마쳤으며 부회록서기엔 경북로의 이도영 목사, 부회계엔 중경기노의 안수현 장로가 각각 단독으로 입후보했습니다. 공천위원장직엔 대구동로의 피승민 목사가 단독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예상됩니다. 한편 상비부 가운데 감사부와 고시부, 응급사회부, 출판부에선 각 2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쳐 경선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이로써 제110회 총회 선거는 임원 선거에서 목사부총회장과 부서기 등 총 2개의 직책에서 상비부는 4개 부서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가리게 될 전망입니다. 총회 임원 선거 후보자들은 등록 첫날인 8월 4일 기독신문 CTV가 주관하는 후보 소개 영상 촬영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함께하는 정책총회를 만들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사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 수립과 분배, 실행과 평가가 있는 정책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 마감일인 8월 6일부터 총회 개회 전 금요일인 9월 19일까지 허용되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0일까지 모든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9월 4일 임원 경선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며 9월 8일엔 서대문교회에서 공천위원회 소집과 임원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와 정견 발표 모두 기독신문 CTV 주관으로 생중계를 통해 전국 총대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제110회 총회를 향한 선거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각 후보들의 행보와 정책 비전에 교단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V 뉴스 정원입니다.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통일 한국을 꿈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로 2번째인 통일비전 리더십 캠프의 모습인데요. 올해도 기독 청소년들이 대거 참석해 통일을 향해 기도하며 비전을 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2025 청년 청소년 통일비전 리더십 캠프는 다음 세대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로 양육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니엘의 은혜 멘탈 루틴 5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샬롬 부흥 세계선교회와 주다산교회가 주관했으며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다음 세대 리더십, 특히 통일 준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일간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이 진행된 가운데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권순욱 목사는 믿음과 성령 충만을 주제로 설교하며 포로 시대의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선두주자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은 점점 통일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통일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처참하게 무너진 북쪽 땅을 갖다 그냥 놔두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오늘 대한민국에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있지만은 민족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거예요. 10개 교회 400여 명의 청년과 청소년들은 분단된 조국의 상황에서 복음적 평화 통일의 주역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받았습니다. 또한 위기의 시대 속에서 영적 절제와 창조적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캠프는 이 밖에도 청소년 활동가들의 강의와 통일비전 기도회로 이어져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도왔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스피치 경연을 통해 장학생을 선발하며 다음 세대들을 격려했습니다. 청년 청소년 통일비전 리더십 캠프는 통일세대 육성을 위해 지난해 발족한 샬롬 부흥 세계선교회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기독 청소년들에게 통일비전을 심어주는 중요한 장이 되고 있습니다. 총회 감사부가 지난 7차 회의에서 국내 편목과정 소위원회의 회계감사를 통해 재정집행과 관련한 다수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편목과정 소위원회는 8월 7일
감사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소명 기회를 가졌습니다. 국내 편목과정 소위원회는 타교단 목회자들의 예장합동총회 가입을 위한 교육과정을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소위원회는 당직 위원들에 대한 수고비와 등록생 장학금 지급, 사설언론 광고 게재와 언론 취재비 지급 등 감사부가 지적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서기 김종철 목사는 첫 활동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감사부의 지적사항에 맞춰 집행금액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선 사항을 시행세 측에 반영해 재정 운영의 치밀성을 높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현재의 높은 교육 만족도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부는 이날 국내 편목과정 소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해외 편목 특별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부는 이미 주무기관에 감사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며 8월 18일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62회 전국 목사장로기도회에 대한 감사는 19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처럼 감사부는 제2차 전체 회의를 통해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정기감사에 맞춰 피감 기관별 감사팀을 배정하고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더함교회는 국수를 삶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1년 전 CTV가 이 교회의 국수 목회를 소개한 바 있는데요. 더함교회는 국수와 함께 한 달에 한 번 삼계탕을 끓여 지역 어르신들을 정성껏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폭염과 폭우로 지친 어르신들께는 반가운 보양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느덧 더위의 끝을 알리는 말복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역시 주변의 이웃분들께 시원한 커피 한 잔이라도 나눌 수 있는 주말을 보내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반가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